자, 당연히 비열 얘기도 했겠죠. 정적 비열, 정합 비열 이런 얘기 했겠죠. 네, 그게 마지막 그거 있어요. 좋아요. 근데 잠이 잠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정적 비열, 정합 비열.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자, 몇몇 그 용어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여기서 쓸 용어는 자, 아까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가 뭐라고 했죠? 비례 오, 비례라고 했었죠. 자, 요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경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이게 뭔가 온도 차이가 날 때 뭔가 뜨끈뜨끈한 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지. 그래서 열을 아예 온도랑 비례하는 것으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적인 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외워 놓으셔야 해.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정의를 했어? 비례 관계로 정의를 했잖아. 아, 그렇다면 비례 관계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렇지. 됐죠? 그래서 이때 몇 가지 이제 새로운 그 항들이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이제 뭐 수치들, 정의들, 개념들 이런 게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알아두실 게 바로 우리말 번역 열용량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뭐죠? heat capac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heat capacity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열용량. 열용량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대문자 C로 씁니다. 대문자. 여기 꺼놓은 건 특별한 거 아니고요. 그냥 장식입니다. 대문자를 표현하는 장식. 그래서 왜 알파벳 중에 소문자, 대문자 구분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P 구분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 대문자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넣어서 구분을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오도 넣어요. 오도 가능합니다. 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요. 보통 관습적으로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게 뭐냐면 뭐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관습이라서 막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안 써도 돼요. 이게 장식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돼요. 네, 이렇게 내가 구분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정의가 뭐냐? 바로 DQ DT입니다. DQ DT입니다. 아시겠죠? 자, 역시나 정의니까 이유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외우는 거야, 알겠죠? 외우는 거야. 자, 얘를 요렇게 표시하는 거는 미시적 변화일 때고요. 거시적 변화일 때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소문자 D를 델타로 표현해 주면 되죠? 그러면 Q 오버 델타 T 이렇게 쓰시면 요거는 거시적 변화에 대한 겁니다. Q가 열량이죠. 네. 열량이 정확한 의미로는 열량 변화량을 줄여서 열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 열량이 원래 열량 변화량을 열량이라고 하는 거고 더 줄여서 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열 자체는 절대적인 값을 알 수 있다 모른다. 구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물리량을 정의하지도 않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은 항상 열량 변화량만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관습적으로 이 앞에다가 델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Q 오버 델타 T 이렇게 연료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열. 자, 비열은 영어로 specific heat이라고 이제 쓰는데 보통 소문자로 표기를 해주죠. 자, 비열은 뭐냐면 요거예요. 단위 물질량 당 열 용량입니다. 단위 물질량당 열 용량. 아, 그러면 여기서 요 열 용량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물리에서 뭐 디멘전이란 말 쓰잖아요. 단위. 자, 어떻게 됩니까? Q에서 뭐지? 켈빈, 퍼, 자, Q는 열이잖아요. Q는 열이잖아. 열량이 아니었어요? 열량을 줄여서 열이라고 하잖아. 그래요? 열량 변화량 다 다른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열량 변화량 다 같다, 다 다르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T는 온도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단위가 뭐예요? 로, 퍼, 그 뭐가 뭐냐고요? 열량이 열이니까 열이 뭐지? 아까 연력학 제1법칙 수식 외우라고 한 거 읊어보세요. 델타 인, 어. 델타 E는 뭐죠? W 플러스 Q, Q 플러스 W죠? 줄, 퍼, 뭐로 연결돼 있어요? 같아, 등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얘 단위하고 얘 단위 어떻게 했어요? 같아요. 다 같다. 줄, 그렇지. 줄 퍼 켈빈입니다. 아시겠죠? 예, 혹은 줄 퍼 도시입니다. 예, 도시라고 해도 되고 켈빈이라고 해도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비열이라고 하는 건 그 연용량을 단위 물질량당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C 이렇게 쓰고 얘를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얘를 짜잔 혹은 짜잔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문제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뭐냐? 여기서 나누어 준 건 질량이고요. 여기서 나누어 준 건 뭐겠어요? 몰수입니다. 몰수랑 질량이랑 같은 거예요? 몰수와 질량은 당연히 숫자가 다르죠. 왜냐면 예를 들면은 H2O 18g은 몇 몰입니까? 단위가 다르군요. 예. H2O 18g은 몇 몰입니까? H2O 18g, 어. 1몰이요. 1몰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대상에 대한 건데 다른 표현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뭐냐면 H2O 18g을 모아놓은 것과 H2O 1몰을 모아놓은 것은 결국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잖아요. 완벽하게 동일한 건데 그 완벽하게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르게 표현하다 보니까 숫자도 달라지고 단위도 달라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질량으로 쓰기가 편할 때가 있고 몰수가 쓰기로 편할 때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 이때 요 비열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열의 단위는 그러면? 줄, 퍼, 줄, 켈빈, 그램. 알겠죠? 뭐 킬로그램에도 상관없는데 보통 관습적으로 비열에서는 그램을 좀 더 많이 씁니다. 알겠죠? 자, 이때는 단위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줄, 켈빈, 몰 이렇게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비열을 요걸 써야 될지 요걸 써야 될지 어떻게 결정하느냐? 바로 문제의 단위로 판단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문제에 비열이 제시되어 있는데 비열을 이렇게 주고 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물질량을 그램으로 계산해라.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네. 이걸 주고 있다. 그 물질을 몰수로 취급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예.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두 번째 이 열량의 표현. 열량 표현. 어떻게 한다느냐? 보르보르보르봐. 얘를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원래는 이 미분을 한 접선의 기울기인데 미분을 거의 나누기처럼 물리학에선 쓰죠. 그래서 dt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열 용량을 어떻게 표기할 수도 있다? 얘를 두 가지로 mc dt로 쓸 수도 있고 nc dt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비열이 질량 기준이면 질량 비열인 거고요. 비열이 몰수 기준이면 몰수 비열인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제 어떤 걸 훨씬 더 많이 쓰겠어요? 화학에서는 이제 이걸 훨씬 더 많이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을 꼭 기억을 해두시라 이런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열이라고 하는 게 원래 열을 어떻게 정의한 것에서부터 출발해? 열량과 온도가 비례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비례하면 비례상수가 있겠네. 비례상수를 도입하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여러 표현들이 생기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dq는 nc/dt 꼭 외워야 돼. 알겠지? 완전 중에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여기 준다. 여기 준다. 네. 준다. 이야. 두 번째는 자, 요겁니다. 자, 여기서 정자는 무슨 정자겠어요? 그거요. 일정. 일정. 그 다음에 적자는 부피.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한자말로 정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그래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기하냐면 dv가 뭐? 0 하겠죠? 정적을 dv가 0.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1 자, 머시너리라는 표현은 이게 이제 그 수식 전개 과정을 머시너리라고 합니다. 공학적 표현인데 하여튼 뭐. 이제 저거와 관련된 수식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수업 자료로 이게 지금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쓰는 거 다 외워야 되겠죠? 자, 이 머시너리 어떻게 되느냐? 아유, 말이 생각이 안 난다. 아유. 네. 뭘요? 말이 생각이 안 나죠? 아, 그렇지, 요거. 자, 봅시다. 처음 이거죠? 네. 자,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위에 거는 거시적 표현이고 아래 건 미시적 표현이죠. 이때 잠깐 아까 했어야 되는데 빼먹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다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썼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네. 우선 여기 지울게요. 네. 여기 지울게요.
이게 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아이 깜빡했네. 일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아까 내가 외우라고 할 때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DW라고 쓰고 자 DW라고 쓰고 내가 외우라고 했던 부분이 있죠. 뭐예요? 마이너스 PEX 그다음 DV. 좋아요. 세구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읊어보라고 하는 걸 읊고 있잖아요. 되게 좋은 공부예요. 고마워요. 우리 잘해봐요, 그렇죠? 그래. 그래서 DW는 마이너스 PEX DV 꼭 외우라고 했죠. 그런 다음 여기에 사실 뭐가 붙냐면 DWE라고가 붙어요. 이렇게. 원래는 저렇게 붙어요. 그래서 각각이 이름이 또 따로따로 있거든요. 이름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게 이름이 뭐냐? 앞에 있는 요거 이거를 팽창일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이 뒤쪽은 비팽창일이라고 불러요. 자, 팽창, 비팽창 뭐가 팽창한다는 거 알겠죠? 부피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시스템에 부피 변화로부터 일출입이 일어나는 걸 팽창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비팽창일은 부피 변화와 무관하게 출입하는 일이라는 얘기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비팽창일은 설명을 써드리면 시스템의 부피 변화와 관련 없이 출입하는 일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일의 종류가 네, 일의 종류가 저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저기서요? 아니요. 일의 종류는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근데 왜 저게 부피 변화하는 게 출입하는 일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왜 그러면 네. 원래 저 팽창일이 이해했습니다. 자, 뭐냐면 이것도 여집합인데요. 보세요. 시스템의 부피가 변한다. 시스템의 부피가 안 변한다. 다른 경우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 순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의 부피가 변하면서 일출입이 될 수 있죠. 그것도 일출입으로 나타날 거고요. 시스템의 부피가 안 변하는 채로 일출입이 일어나는 게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또한 그것도 일을 변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걸 더한 거예요. 그럼 이 수식 역시 증명이 되는 수식이겠어요? 그냥 자명한 수식이겠어요? 저거 역시 자명한 수식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표현한다를 외우면 돼요. 그래서 연력학은 외우면 되지 심각하게 이해하는 건 그렇게 별로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저 상황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시스템의 부피 변화 없이 무관하게 출입하는 일에 뭐가 있느냐? 꽤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기적인 일입니다. 전기로 일출입이 될 수 있는 거 알죠? 왜냐면 전기 모터가 구동되면 자동차가 웽 가잖아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기 봐봐. 만약에 그냥 뭐 이게 건전지로 구동되는 무슨 장난감 같은 거 막 갖고 논다고 치자. 그럼 그때 뭐 마트 같은 데서 건전지 사다가 넣으면 작동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건전지를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쓸 수 있을 때까지 다 쓰고 건전지를 딱 빼놓으면 갑자기 건전지 부피가 커져? 아니잖아. 정기적인 일을 써도 그 정기적인 일이 벌어지는 그 시스템은 부피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안 변하면서 뭔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일이 비팽창 일의 대표적인 예예요. 저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막 일을 했는데 부피가 커지는 것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뭐가 있어요? 자동차요. 자동차 커져요? 자동차 안에 뭐가 있어요? 엔진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엔진이 기계 장치에 덮여서 안 보이지만
혹시 엔진에 뭐 8기통, 12기통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 네. 이거 기술 과정 시간에 나오는데 뭐냐면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요 위에 이렇게 바퀴에 이제 크랭크 축에 이게 걸려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로 연료가 그 다음에 공기가 주입되고 여기서 갑자기 불꽃을 번쩍 터트리면 연료하고 산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해서 무슨 반응이 벌어지겠어요? 연소가 되겠죠? 연소가 되면서 갑자기 안에 열이 생기고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쾅 커지겠죠? 쾅 커지면서 피스톤이 위로 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왁 올라가면 거기에 걸려있는 둥근 디스크가 웽 돌아가는 거예요. 웽 돌아가는 축에 뭐가 걸려있어요? 바퀴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자동차에서 이제 실린더라고 하는데 이 실린더가 엔진 안에 12개가 들어있는 게 12기통, 8개가 들어있는 게 8기통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많이 들어있을수록 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자동차가 출력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기통수가 많아질수록 뭐냐면 자동차가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연료를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잘 봐. 여기서 연료가 들어오고 산소 기체가 들어와서 불꽃이 번쩍하면 여기에 있는 피스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갑자기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죠. 부피가 변해 안 변해? 그게 팽창일이라고. 즉 팽창일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바로 all kinds of piston이야. 피스톤 그림 그려서 일이 출입판에 만회하는 모든 게 팽창일이에요. 그 피스톤을 공학적으로 잘 설계한 게 뭐예요? 피스톤을 공학적으로 잘 설계한 거. 그게 엔진. 그러니까 왜 이런 그림 막 그리잖아요. 이렇게 이런 그림 그리잖아요. 해가지고 뭐 이게 뭐 외부 압력하고 뭐 기체 뭐 부피 얼마, 온도 얼마 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자동차 엔진이라고요. 그러면 자동차 엔진만 있어요? 비행기 엔진도 있죠. 저기 뭐 배 엔진도 있죠. 그렇게 치면 우리 인간은 엔진 조금 만들어요? 무지막지하게 만들어요? 무지막지하게 만드니까 이 팽창일이라고 하는 걸 인간은 별로 안 써요. 엄청나게 써요.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뭐 오토바이 엔진도 있잖아요. 엔진이라고 말 붙는 게 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팽창일이라고 한다고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하지만 전기 모터는 부피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전기 모터는 어떻게 구동돼요? 예. 전기가 이제 어디에 흘러요? 도선에 흐르죠? 그 도선을 어디에 감아요? 이 코일로 감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코일로 따라 돌게 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유도자기장이 만들어지죠. 물리시거나 안 배웠어요? 아니, 그 유도자기장 정도는 오른손 법칙 몰라요? 알죠. 그럼 유도자기장 아는 건데요? 오른손 법칙이 유도자기장이잖아요. 그래요? 예. 혹시 왜 이렇게 왜 일본 자동차 장난감 중에 요만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건데 뜯으면 안에 건전지 넣고 가는 자동차 있죠? 갖고 놀아봤어요? 이렇게 해본 게 없어요. 제가 자동차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장난감은요? 장난감을 좋아하죠. 그럼 어떤 장난감 해봤는데? 레고. 레고에도 있잖아요, 모터가. 레고에 모터가 있어요. 레고 테크닉 안 만들어봤어요? 레고 구동되잖아요. 그래요? 예. 레고 신세대 같은데요. 저 때는 없었어요. 레고 테크닉이 첫 출시된 게 1960년대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진짜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조립하는 거 아니에요? 레고 있잖아요.
레고 휴대전화로 앱 다운 받으면 RC카처럼 조정도 가능해요. 그거는 자동차를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레고 본사에서 주는 앱이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레고 테크닉 중에서 이게 뭐냐면 그 만든 다음에 그 뭐냐면은 레고 본사에서 앱을 다운 받으면 들어가서 이렇게 RC카로 조정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레고 RC카가 많아요. 레고 RC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모델이 되게 많아요. 그 레고닷컴에 들어가서 그 뭐 레고 테크닉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게 뭐냐면 RC카로 조정할 수 있는 모델이 한 대여섯 개 돼요. 아 저는 성 같은 거 많이 그것도 재밌죠. 나도 레고 매니아라서 되게 좋아하는데 집에 레고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배트케이블을 샀어요. 아, 배트케이블 몰라요? 저 레고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안 되네. 아, 진짜. 아니 어릴 때 잠깐 가지고 놀았나 이 주변 친구들이 막 때리고 싶다 이런 말 안 해요? 딱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답답하지 이렇게?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경험해 보시고 하겠죠. 진짜. 하여튼 그래. 그래서 팽창일과 비팽창일 구분하겠죠. 네. 그래서 모든 종류의 피스톤은 무슨 일? 팽창일. 그리고 전기적인 일은 무슨 일? 비팽창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비팽창일을 지금 말고 뒤에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전기적인 일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화학에서 가장 먼저 발전한 분야가 전기화학입니다. 왜냐? 공유결합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공유결합? 뭘 공유하는 거죠? 전자를 공유하는 거죠. 이온결합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뭐를 잃거나 얻어야 이온이 되죠? 전자요. 전자. 즉 화학의 모든 상호작용은 뭐로 설명한다? 전자. 그 전자의 흐름을 다른 말로? 전기, 전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전기적인 현상은 화학과 무관하다. 화학의 근본적 현상이다. 화학의 근본적 현상이기 때문에 19세기 말부터 가장 먼저 연구된 화학이 바로 일렉트로케미스트리예요. 그래서 화학은 전기화학이 아주 중요한 분야고, 그래서 전기화학 분야를 따로 떼서 공부합니다. 따로 떼서 많이 공부합니다. 알겠죠? 그때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뒤쪽 요 비팽창일을 지금은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잠깐 뭐하자? 무시하겠습니다. 지금은 잠깐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만 DW는 마이너스 PXTV 요까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요 수식에서 이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 DQ 마이너스 PEX DV로 요만큼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 굳이 제목을 하나 넣을까? 제목을 하나 넣으면 뭐 1. 연력학 제 몇 법칙 이거? 연력학 제 몇 법칙? 1법칙. 으로 지금 요까지 표현한 거야. 알겠죠? 자, 미분 표시는 미시적, 거시적 언제? 미시적.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부피가 일정하다면 DV가 어떻게 되죠? DV가 0이죠. 그럼 DV를 여기 넣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넣어버리면 이제 우선은 이제 여기서 편의상 팽창일만 지금은 고려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조건을 딱 걸어버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뿅 사라지겠죠. 그러면 얘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DE하고 DQ가 같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때 그냥 같아지는 게 아니라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조건 하에서 같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관습적으로다가 아래 첨자 V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저 아래 첨자 V의 뜻은 뭐겠어요? 정적의 관습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는 출입한 열량이 바로 뭐랑 같아진다? 내부 에너지랑 같아진다. 일이 아니고요. 내부 에너지. 일은 없어졌고요. 자, 다시 한번 세우 부피가 일정할 땐 출입한 열량이 뭐랑 같다?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다. 알겠죠? 자, 요 밑에 쓰세요. 자, 쓰세요. 자, 내가 불러줄 테니까 쓰세요. 부피가 일정할 때 출입한 열량은 무슨 변화와 같다?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다. 출입한 처음에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죠. 부피가 일정할 때 출입한 열량은 무슨 변화?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다. 자, 쓰시고 다시 한번 읊어보세요. 시작. 알겠죠? 자, 그럼 당연히 예. 네. 무조건 바뀌어요. 연료값 제일 높죠. 뭐라고요? 열량으로 남아 있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량으로 남아 있는 건 인간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열은 어디에 가만히 있는 걸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네. 다시 뭐라고요? 그 열량이 어디론가 이동한 건 알 수 있죠. 다 이동 안 했을 수 있잖아요. 무조건 다 이동해요. 왜요? 그게 연력학이에요. 그러면 네.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열량의 변화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열량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생기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열량을 전달했겠죠. 네. 누군가가 열량을 전달했으면 그 시스템의 열량이 일정하겠어요, 변하겠어요? 변하겠죠. 그게 그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바로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예를 들면 이거죠. 자기한테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자기한테 살찌는 설탕을 줄 수도 있고 네. 근육이 느는 닭가슴살을 줄 수도 있죠. 네. 닭가슴살을 줘도 체중이 늘죠. 네. 설탕을 줘도 체중이 늘죠. 네. 지금은 설탕만 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설탕을 먹었잖아요. 설탕을 먹어서 체내의 당분량, 함량이 증가했죠. 네. 그게 바로 자기의 현재 체중 증가량이라고. 이해 못했어요. 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 다시 봐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시스템이 있고 저거 이해했어요. 서라운딩이 있으면 D가 Q다. 열이 출입할 수도 있고 일이 출입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일 출입이 없어요. 네. 그럼 열 출입한 게 시스템에 무슨 변화를 일으킨다? 네.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라고요. 아니, 그 설탕 닭가슴살 무슨 말이죠? 설탕 먹어도 체중이 늘어나죠. 네. 닭가슴살 먹어도 체중이 늘어나죠. 네. 근데 설탕을 먹으면 체내 당분 농도가 증가하죠. 네. 그래서 체중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다음에 닭가슴살 먹으면 뱃속에 단백질이 많아져서 체중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단백질 말고 설탕만 준 거라고요. 그럼 설탕을 먹은 게 지금 체중 증가량이 다라고요. 네. 즉 몸의 포도당 증가가 체중 증가의 전부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과정 속에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 속에서. 친구야?
이거 봐. 틀어졌잖아. 조금 떨어져. 고마워. 됐어. 됐어. 되다. 아이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부피가 일정한 과정 속에서 뭐? 따라하세요. 뭐가 일정한 과정 속에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 속에서 시스템의 열량 변화는 뭐? 열량 변화는 시스템의 뭐와 같다?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자연과학의 관심은 시스템에 있어요, 서라운딩에 있어요? 시스템에 있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흡연이 기본이에요, 금연이 기본이에요?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흡연이 기본이야, 금연이 기본이야? 흡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기본.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다른 것도 가능은 하지. 근데 우선되고 선호되는 게 뭐냐고.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금연이 기본이지. 대한민국에선 아무런 표시가 없다고 주변에 비흡연자들 많은데 담배 펴도 되겠네요? 안 되죠. 할 수는 있으나 주변 사람들이 매우 불편하겠죠? 네. 만약에 금연돼 있으면 절대 하면 안 되고, 아, 금연 표시가 없어도 주변에 비흡연자가 있으면 피지 않는 게 기본이고 예의겠죠, 한국에서는. 네. 근데 되게 틀만 했나요? 아니요. 맞죠? 네. 그러면 연력학에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뭐가 기본이겠어요? 시스템이 기본이라고요. 아, 네.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럼 여기 지금 시스템이다, 서라운딩이다 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다 누구 거란 얘기예요? 시스템의 열량 변화,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란 얘기예요. 네. 즉 연력학에선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뭐가 기본? 시스템이 기본.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논리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 그 유명한 정적 비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CV. CV. 자, V 안의 첨자는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정적을 표현하는 관습 표현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얘는 일반적으로 NC는 DQ DT잖아요. 맞나요? 이게 원래 정의잖아요. 몰수에다가 비열 곱한 건 DQ DT잖아. 이게 뭐 사실은 누구였고요? 바로 열 용량이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건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정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지금은 NCB 정적으로 조건을 걸면 DQV DT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소문자죠. 네, 다 소문자죠. 비열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원래 정의라고요. 정의인데 부피가 뭐하다고 조건을 거는 거예요? 부피가 일정하다고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럼 열량 출입도 부피가 어떨 때 열량 출입한 거겠어요? 부피가 일정할 때 열량 출입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 V 붙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DEB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 열량 출입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출입이잖아. 내부 에너지 변화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을 뭐로 바꿀 수 있다? 요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이걸 수학에서 편미분을 이용해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화학 시간에서 네, 저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저게 D랑 뭔 차이예요? 같은 건데요. 같은 거예요. 그냥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우선 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은 없다 라는 말은 수학적으로 유신론입니까 무신론입니까? 수학적으로. 유신론 무신론은 뭔지 모르겠대요. 아니 수학에서 유무요. 수학에서 유무. 수학을 배웠으면 이런 것도 뭐 배워야죠. 알아야죠. 질문이 뭐였어요? 신은 없다는 유신론입니까 무신론입니까? 아니 유신론 무신론이 뭔지 모르겠대요. 아니 신이 있다 신이 없다. 아 무신론. 아 그런가요? 네. 자 봅시다. 신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 물질화 될 수 있나요? 네. 아 신이 물질화. 그러니까 이제 신께서 이렇게 몸을 가진 형태로 자기 앞에 등장한다는 얘기죠. 네. 에? 정말로요? 네. 본 적 있어요? 웹툰에서. 웹툰이요? 아 거기서 몸 가지고 등장하는데요. 그건 웹툰이라는 비물질 체계에서잖아요. 웹툰 자체도 비물질 체계잖아요. 네. 그 웹툰에 그려진 색깔 만질 수 있어요? 웹툰에 그려진 그 색깔 찍어다가 여기 바를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웹툰은 자기에게 있어서 물질 체계예요, 비물질 체계예요? 아 비물질. 비물질 체계죠. 그 웹툰이라는 그 현상이 자기 눈으로 들어와서 느껴지는 뇌에서의 즐거움이 뭐냐면은 웹툰이기 때문에 웹툰 안에 등장하는 모든 체계는 비물질 체계죠. 아, 당최 무슨 웹툰을 봤길래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한 생각 아니라 응. 신이 등장하면 웹툰에서 사람과 비슷한 형체 가지고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동물이거나. 웹툰에서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물질로 갈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근데 웹툰 자체가 물질이 아니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이해했어요. 정말. 답답해. 이 주변에서 막 친구들이 아니, 목 조르고 싶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쌤이 왜 응. 그렇게 생각했냐고 무슨 웹툰 봤냐고 해서 이해했습니다. 아직 이해했어요. 그래요. 비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물질화가 안 되잖아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신학이나 종교를 믿는 사람은 물질화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자연과학자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으로 신은 물질화 된다고 믿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신이라는 거는 물질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죠? 개념이죠. 아, 개념이잖아요. 신이라는 머릿속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말했을 때 얘기하는 어떤 막 여러 가지 성격이 있잖아요. 뭐 천지창조 전지전능하고 막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신이라는 말 속에 그 개념들을 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려면 신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그게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없다라는 말은 유신론이에요. 아 신에 대한 개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신론은 뭐게요? 그럼 무신론은 뭐겠어요? 신이 뭔지를 그렇지. 신이 뭐야? 이게 무신론이에요. 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수학적 관점으로 유신론, 무신론을 구분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자 봐. 내부 에너지인데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어쨌거나 수학적으로 부피가 일정하다 말다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 네. 그지? 네. 그러면 이 말은 내부 에너지와 부피가 사실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으니까 일정한에 만회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피는 사실 내부 에너지의 변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냐면 지금 일정하니까 영향을 안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거는 일정한에 만회라고 말을 하는 건 이미 얘가 이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일정하다 말다라는 말을 쓰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미분하고 있지. 미분한다는 얘기는 이 내부 에너지의 온도 역시 뭐가 된다는 얘기야? 변수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했어요? 이 말 뜻 알겠어요? 그래서 이 표시로부터 수학자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그리고 이거 학교 기출문제로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야. 학교 기출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뭐냐?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부피에 대한 이 변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 구조로부터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내부 에너지는 변수가 몇 가지? 두 개예요. 뭐하고 뭐? 온도하고 부피. 알겠죠? 그러면 자, 변수가 여러 개면 두 변수가 동시에 막 움직이면 함수를 판단하기 쉬워져요? 불편해져요?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한다? 사용하는 테크닉이 바로 편미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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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됐어. 그래서 어떡한다? 편미분이라는 테크닉이 있는데 그 함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겁니다. 자, 편미분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두 변수 중 하나를 고정하고 나머지에 대한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 테크닉을 편미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표시가 뭐겠어요? 이 표시가 뭐냐면 바로 온도란다. 부피를 고정하고 온도만의 미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때 사용하는 이 꼬부랑 표시, 이 꼬부랑 표시를 이걸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하십니까? 네. 됐죠? 됐다.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때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자기는 뭘 외워야 돼? 뭘 외워야 되겠어? 이 표현을 당연히 또 어떻게 되겠어? 이거 꼭 외워야 돼. 알겠지? 꼭 외워야 돼. 알겠죠?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정적 비율로부터 세 번째 내부 에너지를 또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이 표현도 외워놓으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이 D2를 이쪽으로 보내서 NCB DT로 바꾼 거지.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수직 표현이 있는데 얘네들을 돌돌돌 외워야 문제들을 후닥후닥 풀어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